안녕하세요. 무인매장 코치 용선영입니다. 오늘은 창업 문의를 전화를 받을 때 항상 많이 질문하시는 게 창업 비용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세금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업 초보자가 되어서 하나회계법인 김시욱 회계사님을 모시고 오늘 많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회계법인 김시욱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 그룹이고요. 세무 그리고 회계, M&A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비욘드 넘버라는 하나회계법인 팀입니다. 제가 이제 예비 창업자가 돼서 네. 기초적인 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점주님들께서 사업자 내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네. 간이가세자 또는 일반가세자가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연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될 수 있는데요. 사업 초반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초기 비용들을 많이 쓸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희 문구방구나 이제 꿀잼 같은 이제 공간 임대업이나 판매에 대한 이제 무인 창업 같은 거는 이제 간이가세자랑 일반가세자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 사업 초기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들이 좀 쓰이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도소매나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는 비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이가세자를 받을 수 있으면은 간이가세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요즘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요. 네. 간이 사업자도 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저희 본사로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예. 네, 이런 부가가치세의 뜻과 신고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필기구를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매할 경우 거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500원이잖아요. 맞아. 네, 그렇죠. 그럼 그 500원에 10%의 세율을 이제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만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래도 신고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점주님들 대부분 간이가세자 사업자가 많으신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세금 계산서를 꼭 끊어야 되냐. 네,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네, 만약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네네.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종합소득세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사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의 뜻과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3억 미만, 공간 임대업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일반 신고 혹은 추계 신고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계 신고의 경우에는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단순 경비율은 장부에 기장을 하지 않아도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90.1%, 공간 임대업의 경우에는 86.4%라는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요. 비용 지출이 적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실 수 있으면은 추계 신고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인 산출세액의 20%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 신고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번에 종합소득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카드도 만들라고 하는데 이걸 꼭 만들어야 되나요? 하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오히려 은행의 영업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당연히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세법적으로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는 별도로 사업용으로 은행에서 추가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계좌나
혜택이 좋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요즘 통장 그 거래 한도 때문에 그거를 만드시면 3개월 동안에 이제 월세나 관리비나 납부하실 때 좀 번거로우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홈택스에 등록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업용 계좌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용 카드는 굳이 이게 등록을 안 해도 제재는 없으나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신고나 다른 종소세 신고할 때 카드를 미리 등록해 주시면은 세금 신고할 때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등록 많이 안 해놓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무 대리인을 꼭 써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무사에서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부탁을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본인이 조금만 공부하셔도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거나 사업체가 여러 개거나 추가 미래에 사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사업자분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쓰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근로소득자예요. 근데 창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네.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업을 따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본인이 다니시는 회사 사규상 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제재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장 가입자로서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 연말정산 이후에 5월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종합소득세를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요번에도 있었던 일인데 권리금 부분에서도 이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거의 저희 회사가 세무사가 된 네. 느낌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이제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으로 하게 되거든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이라는 것은 그 기존 사업자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권리금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양도자로부터 과세한 세금을 양수자로부터 다시 환급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분들의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양수자의 경우에는 사업 양도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8.8%를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셔야 하고요. 원천 징수를 한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익년 2월 10일까지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사업 양도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확정 신고 기간에 사업 양도 신고서와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점주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를 뽑아서 회계사님을 모셔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 궁금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연락을 드려서 계속 매일매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든든한 세무사님을 한 분 옆에 같이 계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받아주실 거죠? 당연히. 상담 받아주신다고 하니 예비 창업자 사장님들께서는 하나회계법인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전화번호 뜰까요? 연락 주시면 상담을 직접 해주실까요? 아니면 직원분을 시키실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신다고 하시니 상담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세무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엄청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무란 인간의 몸과 비슷하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몸도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세무도 회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운영이 됐을 때 미리 사전에 저희 세무 대리인 통해서 관리 받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